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채원입니다.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고 있는 연세 숲내과의원 원장이고요. 오늘 유튜브 첫 방송이에요. 여러분들과 의학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같이 뒷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약이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까지 신약 개발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2022년 10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단 석 달 만에 14kg을 감량해서 날씬해진 몸매로 등장했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친구가 다이어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Fasting and Wegovy. 간헐적 단식을 하고 위고비라는 위대한 약물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투약하면 1년 만에 체중이 17%나 감량되는 효과가 있어서 연간 치료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품절 대란입니다.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도 못됐고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유사체인 위고비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FDA에서도 당뇨약인 오젬픽주와 리벨서스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식욕 억제를 통한 체중 감량 효과가 부각되면서 2021년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로 FDA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는 2023년 4월에 승인을 받아 현재는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GLP-1이라는 물질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인데요. 포만감을 유발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GLP-1은 우리 몸에서 양이 매우 적고 작용 시간이 짧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GLP-1의 단점을 보완한 GLP-1 유사체 위고비는 GLP-1의 반감기를 아주 길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 조절 효과가 탁월하게 된 것이죠. 이 위고비를 개발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요. 위고비 수출로 대박을 치면서 작년 9월 무려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 시총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흔히 산업화 이후의 부산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의외로 당뇨병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당뇨병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은 무려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진 이집트 에버스 파피루스입니다. 여기서는 당뇨병을 소변이 많이 나오는 병으로 표현을 하고요. 고대 인도의 시집 아유르베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병에 걸린 환자가 소변을 보면 개미와 벌레들이 그 주위로 유난히 많이들 끓는다. 하지만 20세기 초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당뇨병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엄격한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이 치료 방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기대 수명이 불과 3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외과의사 프레데릭 벤팅과 당시 의대생이던 찰스 베스트가 췌장 추출물을 실험용 개에게 투여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벤팅 박사는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요. 며칠 동안 개의 췌장간을 묶어두었다가 랑게르한스 섬에서 추출한 물질을 당뇨병에 걸린 개한테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의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1922년 세계 최초로 정제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 환자가 선정되었는데요. 당시 토론토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13살짜리 당뇨 환자 레오나드 톰슨이었습니다. 톰슨은 극심한 당뇨병을 앓으면서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허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 쉴 때마다 아세톤 냄새가 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톰슨의 아버지는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벤팅 박사가 새로 발견한 물질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사람에게는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던 치료에 동의하게 됩니다. 대망의 1922년 1월 11일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물질인 아일레틴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13세 당뇨 환자 톰슨에게 아일레틴을 투여하고 24시간이 지나자 톰슨의 혈당은 25% 감소하고 요당 수치도 호전 추세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불순물 때문에 주사 부위에 고름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화학자 제임스 콜립이 보다 순도 높은 물질을 추출했고요. 6주 만에 다시 같은 환자에게 추출물을 주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톰슨의 혈당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이후 27세에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톰슨은 13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22년 5월 3일 아일레틴을 대체해서 인슐린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고요. 프레데릭 벤팅 박사는 영국에 시 3개월 만에 추출물을 성공적으로 얻어내고 임상시험에서도 인슐린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당뇨병 치료에 혁신을 불러온 연구 성과로 인정받게 되고요. 1923년 마침내 프레데릭 벤팅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의 발견은 20세기의 과학적 의학, 사이언티픽 메디슨으로 이뤄낸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벤팅 박사가 훌륭한 건요. 이전에 당뇨병 약이라고는 전무했던 시절에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지금으로 치면 신약을 개발했으면서도 단돈 1달러 50센트의 인슐린을 자신이 몸담았던 토론토 대학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벤팅 박사 자신이 발견한 인슐린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벤팅 박사는 자신과 연구를 같이 했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찰스 베스트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받은 노벨상 상금을 찰스 베스트와 함께 나누었고요. 아주 시간이 흐른 뒤 1941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프레데릭 벤팅 박사는 2004년 캐나다 국민이 뽑은 역사상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이후에도 당뇨병 치료제는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최근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면서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위고비의 핵심 물질인 GLP-1 유사체 개발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가 눈길을 끕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LP-1 유사체인 위고비는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됐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무렵에 당시 과학계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2형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돼서 사라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 GLP-1이 오랜 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반감기가 13시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고 나서야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0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를 만들고 빅토자라는 이름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던 이 약이 GLP-1 호르몬을 흉내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체내 혈당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는 배부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서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후 2014년 동일한 성분의 약을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반감기가 13시간이었던 리라글루타이드보다 반감기가 훨씬 긴 160에서 170시간으로 10배 이상 더 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찬양에 맞지 않던 바로 그 약이죠. 그런데 2021년 봄에요. 캐나다 게이드너 국제상이 당대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3명의 과학자를 수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명단에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조엘 헤브너 박사, 토론토 대학의 데니얼 드러커 교수, 덴마크 코펜하겐대 젠 솔스트 교수가 포함됐는데요. 기적적인 당뇨, 비만약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의 수상을 축하하는 와중에 미국 록펠러대의 여성화학자 스베틀라나 모이소프 교수는 자신이 왜 수상 명단에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모이소프 교수는 1972년 록펠러대 대학원에 진학해 노벨상 수상자이자 단백질 합성의 권위자인 브루스 메리필드 교수의 연구실에 몸담았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모이소프 교수는 특히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의 합성에 매달렸는데요. 1980년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펩타이드 합성시설 책임자가 되어 GLP-1을 실험실에서 직접 합성해내고 이 합성 GLP-1이 실제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의 제1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스승이었던 메리필드 교수의 합성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GLP-1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모이소프 교수였던 것이죠. 이후 GLP-1 관련 논문들에도 모이소프 교수는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뉴욕타임즈가 GLP-1의 역사를 서술한 기사에 모이소프 교수의 이름이 빠지고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GLP-1 특집 기사에서도 모이소프 교수의 이름이 누락되었습니다. 무려 40여 년에 걸쳐 GLP-1 연구에 헌신했던 모이소프 교수의 연구 성과는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치료하고 비만 치료의 역사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인데요. 당뇨병과 비만 치료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GLP-1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선정될 때 모이소프 교수는 과연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의학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